자,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 살펴볼 주요 뉴스들 유선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스케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ADP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요거에 관련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대형 회사들은 인원 감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회사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지금 더 고용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굿즈 관련한 어떻게 보면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에서는 조금 더 복합적인 수치, 특히 제조업 중에서 매니팩처링, 제조업에 집중된 섹터 같은 경우는 3만 6천 명의 고용 인구 하락이 있었고요. 이것거를 제외하고 이제 광산 같은 곳이나 건축 쪽에서는 고용 인원의 변화가 늘었다라고 평가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는 서비스 섹터에서는 파이낸셜 섹터,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를 하는 섹터 쪽에서는 하락이 있었지만 나머지 섹터들에서는 다들 공통적으로 상승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크게 상승이 일어났던 분야가 레저 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언급해드리긴 했지만 영화관이나 여러 가지 여행을 제외한 수요에서 또 다른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레저 쪽과 호스피탈리티 섹터에서 약 20만 명에 해당하는 고용 인원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 인원은 사실상 오늘자 인원 상승의 5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레저 쪽 분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던 자료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것 말고도 주요 뉴스들 발표된 것들이 있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것 말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재미난 건 비농업 고용 지수는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곧 발표될 진짜 비농업 진출, 곧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지능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지 조금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 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저희가 2부에서도 좀 자세하게 들었었는데 미국의 국채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된 거, 이 소식도 좀 유선남님께서 간략하게 전해 주시죠. 네, 이미 전달을 해주셨으니까 조금만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리면 이제 피치에서 이제 크레딧 미국의 장기채 관련한 신용 등급을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요.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자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커다랗게 지적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반복적인 부채 등급, 부채 관련해서 부채 한도 등급 관련해서 공화당과 민주당도 계속 다툰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경고를 줬거든요. 계속해서 이 부채 한도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치 레이팅 같은 경우는 5월 달 기준으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니네들 신용 등급을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린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부채 한도가 증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번 평가에 영향을 줘가지고 결론적으로 미국 장기채 다운그레이드가 나오는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 그에 따라서 10년물 금리가 무조건 요것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하락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해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장기채만 다운그레이드 된 거라서 예전에 오바마 때 다운그레이드와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채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세대적이고 자기 멋대로의 결정이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옐런 재무장관뿐만이 아니라 서머스 전 연준 의장이나 아니면 엘 에리안도 사실 이런 분들 관련해서 피치의 다운그레이드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자기 마음대로도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당장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고 있는데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건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얼마 안 됐어요. 서머스랑 엘 에리언이 피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소식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지금 전 세계를 이 소식이 뒤흔들고 있더라고요. 한국 연구진이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를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좀 들썩이고 있죠. 네, 이제 드디어 여태까지는 조금 한국 내에서만 조금 여러 가지 파괴력이 있었다면 드디어 이제 블룸버그 내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이 뉴스를 갖고 왔는데 블룸버그 내에서 LK99가
현재 지금 한국 내에서 그리고 중국 내에서 굉장히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초전도체 발견 가능성이 있다 정도까지는 언급하긴 했지만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으며 지금 당장 주식시장 관련해서 오르고 있는 부분은 한국과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미국의 로렌스 연구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실질적으로 LK99가 초전도체의 가능성을 지니고는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중국에서는 초전도체의 성질 중 하나인 마이스너 효과를 관찰하는 실험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도 여러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프리스에서도 사실 이거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전반적인 산업 내에서 혁명에 가까운 사태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 만큼 사실 이렇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LK99이 초전도체로 결정이 날 경우 사실 뭐 여러 가지 주식들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 여러분들이 꼭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될 뉴스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만한 섹터 같은 경우는 뭐 핵융합주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전기차 충전 단자가 굉장히 두꺼운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얇아질 수도 있고요. 자기 부상 열차 등 여러 가지 굉장히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 꼭 재미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장 한국 분들 때문에 떠오르고 있는 주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코프라고 해가지고 AMSC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블룸버그 내에서 언급하기를 현재 한국의 밈 주식처럼 LK99과 관련이 없는데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에서 놀러 오셔서도 이거 꼭 사야 된다고 언급을 하셨던 만큼 아마 한국 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주식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현재 60%가량 상승한 상태인데 그래도 조금 조심하는 모습은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뉴스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컨덕터가 한국말로 초전도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이름 자체가 아메리칸 슈퍼 컨덕터 코퍼레이션이니까 미국 초전도체 회사가 기업 이름이네요. 그것 때문에 네, 좀 맞습니다. 민주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소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초전도체가 논란도 너무 많고, 그럼 데이터를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아카이브에 올라온 그 논문 수준 자체가 너무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막 중국에서는 내가 실제로 해봤더니 만들어진다, 이런 주장도 있고 해서 너무 첨예하게 맞붙고 있거든요.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ISM 제조업 지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ISM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재미난 정보가 좀 많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ISM 제조업 고용지수와 구매자 지수, 물가 지수 세 개 다 하향 조정, 이제 예상보다 하회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고용지수가 가장 커다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고용지수가 현재 44.4에 해당하는 예상치의 48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 물론 오늘 비농업 고용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제조업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수축세에 들어가 있다라고 평가할 만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현재 9개월 내내 수축세,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새로운 발주량, 오더량 자체도 50보다 이하면서 전체적으로 11개월 내내 오더량을 줄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생산량도 계속해서 50 이하로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고용량도 2개월 내내 커다랗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났던 건 재고량과 고객들의 재고량, 소매 판매점들의 재고량이었는데요. 재고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지만 고객들의 이제 정확히 말하면 소매 판매점들의 재고량, 발주를 만드는 회사들의 재고량이 굉장히 dangerous, 굉장히 위험하게 너무 낮은 상태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량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조절을 하고 있는데 수요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낮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 다음에 나올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발주량이 올라야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의견이 적힌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격 관련한 부분들도 사실 오일 관련한 섹터, 최근에 유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일 관련한 제품들 빼고는 다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 백로그 같은 경우 이제 밀린 오더량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월 내내 줄어들고 있는데 저번 달에 38.7에 이어서 이번 달에 42.8이 나왔는데 발주량이 줄어들고 밀린 주문량이 줄어들고 계속 이런 부분을 따라잡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제조업 지수가 만약에 저런
밀린 오더량을 따라잡게 될 경우 아무래도 결론적으로는 제조업 지수를 진행하는 회사들 입장에선 비즈니스에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이 가격이 상승한 제품들을 보시면 전기 부품, 천연가스, 플라스틱 수지, 시멘트, 강철, 철강 제품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었고 나머지는 원자재 가격 하락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급이 부족한 상품들이 브레이크 부품, 전기 부품, 전기 제어 및 장비 부품, 전자 어셈블리, 전자 부품 등 반도체와 관련된 제품들이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들이 나왔고 재미난 부분이 노동 쪽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결과가 여기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섹터별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컴퓨터 및 전자제품에서는 수요는 여전하지만 지금 당장 미국 내에서 중국 관련한 문제들도 있고 물가 상승이랑 경기 침체 우려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꼬이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빚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화학 제품 섹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운송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비행기에 관련해서 저번에 언급을 해드리게 했는데 비행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만큼 아마 운송 장비의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비행주가 이번에 좀 안 좋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공금속과 여러 가지 섹터들의 발표도 있었지만 제가 가장 재미나게 봤던 건 식품, 음료 및 담배 쪽 섹터입니다. 최근 식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굉장히 좋게 해줬었는데 이번에 후반기에는 잘 될 것 같다. 기호식품 쪽 섹터가 잘 나갈 것 같다라는 내부자의 인터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계 쪽 섹터에서 중국 시장이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인터뷰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ISM 제조업 지표 내부를 보시면 조금 더 인터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표로 그냥 우리가 수치로만 보면 제조업이 아직도 위축 국면이구나. 그리고 뭐 재고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안 좋은 건 맞는데 그 섹터별로 보면 개선되고 있는 섹터들을 좀 찾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컴퓨터 어, 및 전자제품 혹은 반도체 섹터에서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운송장비 섹터, 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 시장 쪽에서 조금 활로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재미난 부분들이 섹터별로 다르다 보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로 이렇게 자세한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군요. 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영국인데 영국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영국에서 지금 사실 찌라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찌라시라고 하면은 아예 가짜 같은데 로이터나 여러 가지 뭐 블룸버그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 조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면 목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기준으로 영국에서 중앙은행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늘릴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이 지금 아름아름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부분의 소식들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채권이 갑작스럽게 8시에 상승한 것과도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를 80빌리언 파운드에서 120빌리언으로 늘릴 것 같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기도 했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채권 금리 특히 영국의 채권 금리가 오르게 돼서 전 세계의 채권 금리도 따라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채권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실 금리는 또 미국 시장에 이 좀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부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는 거는 이겁니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하락하고 있나요? 애플이 지금 3쿼터 아이폰 판매량이 지금 2016년 이후로 가장 최대폭으로 하락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떴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새로운 아이폰 모델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아이폰 모델을 사지 않으면서 애플 전체적으로 3쿼터의 수익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의 어닝이 이제 곧 목요일 날 있을 예정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실질적으로 애플이 이런 어닝콜에서 가이던스를 주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폰 판매량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된다면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강세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강세장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적힌 내용을 로이터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네. 혹시
혹시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9월쯤에 나오니까 9월에서 10월쯤에 나오죠? 언제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잘 네, 모르겠네요. 한 9월에서 10월쯤에 애플의 신제품이 발표가 되는데 그에 앞선 한 분기 전 그때는 그냥 난 조금만 기다리면 아이폰 15 살 수 있는데 굳이 뭐 내가 지금 아이폰 14 살까라고 해서 3분기에는 다소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실적에도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실적까지도 아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소식 들어봤고요. 자, 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스타벅스가 어닝을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어닝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매출과 EPS 양쪽 다 기록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줬던 가이던스 혹은 컨센서스보다 좀 낮은 수치 9.2 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현재 스타벅스가 장외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한 매출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스타벅스 쪽에서 어닝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요. 자, EPS와 매출 양쪽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2%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이던스가 AMD가 항상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주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알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사실상 가이던스가 예상치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보다 낮은 수치를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오늘 AMD 주가는 아무래도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AMD와 스타벅스 말고도 핀터레스트, EA 그리고 시저스에서 어닝 발표를 했는데 매출과 EPS 양쪽에서 비트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개별 기업의 문제보다도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휩쓸려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면 제가 어저께 어닝 발표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장 열리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어닝 콜에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미국의 신용등급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재미난 건 마이크로 스트레지 요즘에 뭐 비트코인 관련한 회사죠. 아무래도 어닝 발표를 했는데 매출 미스 EPS 비트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주 소식 전달해드리면 케냐에서는 월드코인 사업 중단 명령이 나왔고요. AMD에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에 관련된 문제로 특수칩을 제작해서 수출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고 니콜라에서는 수소 연료 전기차를 200대를 예약 판매를 완료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미국 증시가 개장했으니까요. 초반 분위기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그런데 뭐 우리가 그 1부와 2부를 통틀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미국의 이 신용등급 강등이 그렇게 금융시장에 아주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월가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들을 저희가 1, 2부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증시는 사실 주식시장은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시면요. 3대 지수 모두 좀 부정적이에요. 나스닥은 1%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다우지수도 0.4%, S&P 500도 0.79%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국채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어요. 그럼 미국 국채에 대한 이 국채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거는 당연히 금리의 상승은 시장금리의 상승이죠. 기준금리는 아니지만 시장금리의 상승은 당연히 시장의 밸류에이션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앞서 유사남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은 사실 뭐 어떤 아주 특별하게 좋은 뭐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좋을 만한 뉴스가 아니고서는 시장 전체가 그냥 다 같이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빨갛고요.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뭐 경기가 안 좋거나 뭐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월마트 뭐 생필품 파니까 그리고 일라이 릴리 머크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 다 헬스케어 제약 기업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뭐 건강 보험 기업 뭔가 방어적인 주식들이 지금 올라가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체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아마 오늘 시장의 하락은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장 초반 분위기에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별 움직임도 좀 보긴 볼 텐데요. 가장 재밌는 거 그냥 먼저 보고 가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초전도체가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랑 중국에서 진짜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학계에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하는 이 이슈가 사실 연초에도 미국에 있는 과학자 있어요. 과학자가 또 발표했다가 이거 논문 뭐 가짜라니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미 상온 초전도체는 우리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이미 있었던 얘기입니다. 뭐 논문이 가짜네 아니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한국 연구진이 또 이 얘기를 해갖고 되게 큰 붐이 일었었던 건데 자 보시면은 이거 좀 그냥 재미입니다. 재미. 기업 이름 자체가 슈퍼컨덕터입니다. 슈퍼컨덕터 이게 한글로 얘기하면 초전도체죠. 아메리칸 슈퍼컨덕터가 초전도체라 자, 이 기업이 그냥 밈처럼 오르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미 스타벅스 얘기 나온 김에 스타벅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스타벅스는 제가 그러면 이게 뉴스가 좀 재밌어서 저는 뉴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함께 보시죠. 스타벅스가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는 되게 실망스럽긴 해요. 실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되게 의미 있었던 거는 작년과 그리고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스타벅스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중국 시장이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락다운이 됐던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스타벅스의 중국 시장이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이었었고요. 그런데 이번 실적을 보니까 중국의 동일 매장 매출이 46%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거죠. 되게 좋은 거죠.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시장이 회복한 거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동안 이 스타벅스의 실적을 이끌어왔었던 게 바로 북미 지역이었었는데 북미 지역 동일 매장 매출이 7%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망은 좀 실망스러웠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타벅스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시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네요. 많이 안 빠지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많이 안 빠지면 그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실적의 가장 최악의 요건이었던 중국이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MD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장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었었잖아요. 데이터 센터 매출 그리고 4분기에 MI300 내놓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었기 때문에 AMD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시장 전체가 흘러내리면서 AMD의 주가도 좀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좀 약간 아쉽네요. 실적 발표 날짜가 오늘만 아니었어도 실적 발표 날짜가 오늘만 아니었어도 이렇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CVS 헬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의 뭐 약국 체인 겸 우리나라의 뭐 올리브영 비슷한 이 기업이죠. 자, CVS 헬스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 비용을 위해서 뭐 직원을 해고한다고 했어요. 이게 주가 반응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비용을 줄이는구나 이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걸 텐데 일단 CVS 헬스 0.78%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게 올라가는 게 그러면 신용등급 강등의 뭡니까 이게 방어주들에 대한 몰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실적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터필러 한 번만 더 보도록 하죠. 사실 캐터필러는 어제 실적 발표했었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 북미 지역에서 건설 붐이 일고 있구나를 확인을 했었잖아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캐터필러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북미 지역 굉장히 좋다. 북미 지역 건설 붐이 일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적 발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살펴봤는데 유선남님께서도 나머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부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도 위주로 지금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 혹은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이 요즘 강세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빅테크들 위주로 가장 많은 커다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기 방어주 그리고 뭐 헬스케어 플랜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섹터들이 사실 반대로 지금 버텨주거나 오르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보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사실 시장 분위기 자체는 아무래도 신용등급 관련한 분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것 같고, 톱니가 경고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원래 8월은 전체적으로 항상 안 좋은 달이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냥 역사와 그냥 사회 통념에 기반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초반 분위기 한번 저희가 유선엽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뉴스들과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등급 강등 영향 때문에 일단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뭔가 불안감 때문인지 경기 방어주 쪽, 뭐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쪽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오늘은 관찰되고 있습니다. 물론 초반 분위기니까요. 뭐 장중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내일 아침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인사가 좀 민망해지네요. 좋은 밤 보내세요라는 인사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뭐 시장은 시장이고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